안녕하세요. 혼자말 에세이. 오늘은 제가 드디어 똥을 싸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똥하면 뭡니까? 지저분한 현실 속에서 똥은 진짜 지저분한 역행 아닌 역행이었죠. 그런데 꿈속에서 꾸게 되는 똥꿈이나 변수에 빠지거나 똥을 밟거나 심지어 똥을 먹거나 심지어 똥을 한가득 쌓아 놓으면 진짜 뭔가 쨍하고 해뜰날처럼 좋은 꿈이 될 것 같은 이런 엉망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금 복권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꽝 한 번 없이 벌써 4주차째 연금 복권을 계속 로또가 아닌 연금 복권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처럼 연금 복권 1등 되려고 똥꿈을 꾸었으려나 제발 당첨되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심결에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지금 제 지갑 안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만원 한 장밖에 안 남은 상황 속에서 로또를 하러 가기엔 좀 그렇고, 지난 토요일 남들 다 로또 하러 가는 그 로또 2등방에 저는 연금 복권을 했었고요. 그 연금 복권을 기점으로 이렇게 연금 복권 1등 매월 500만원씩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1등의 행운을 혹시 거머쥐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호기심 아닌 호기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어제는 약간 새벽녘이었겠죠. 새벽 잠복 수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꿈속에서 한 찜질방 안에서 많은 연예인들을 봤습니다. 유재석도 보고, 정영돈도 보고, 하하도 보고, 정준하도 보고, 그리고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성훈이가 그 배우가 그 어느 한 뜨거운 찜방 안에서 고구마를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도 하나 떼주길래 먹고 싶었는데 먹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꿈속에서 뭔가 먹는 꿈을 꾼다 싶으면 절대 먹지 마십시오. 꿈속에서 먹는 꿈은 곧 감기에 걸릴 확률 100%를 암시하는 꿈자리니까요. 저는 그래서 가끔 꿈속에서 먹는 꿈을 꾸게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면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각을 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먹는 거 앞에서 꿈속에서만큼은 먹질 않습니다. 만약에 먹었다 한다면 남한테 아무 말 없이 스스럼 없이 팔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꿈을 꾸고 난 그 오전 그 이후 기점으로 점심시간 이후에 입속으로 내뱉기 시작하면요, 그 꿈이 사라지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그 꿈의 여염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절대 꿈속에서 뭔가 진두성찬이나 맛깔스러운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그렇게 떨쳐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찜질방에서 그렇게 그 여러 명의 연예인들과 찜질방에서 찜질하고 다 같이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어느 이름 모를 여인이 홍철, 노홍철 이렇게 소리 지르며 달려나오는 겁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자가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마중 나온 묻고 더블로 가 하는 그 유행시킨 그 중년 배우 있죠. 그분이 저희를 마중을 나와주신 거예요. 뭐지? 우리랑 뭐 얼마나 대단하게 알고 지냈던 사람이었나? 그리고는 꿈이 갑자기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이 꿈자리에서 드디어 똥꿈을 꾸게 된 겁니다. 어느 이벤트 행사에서 당첨되어서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배를 부여잡고 바지를 내리고 그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똥을 쌌습니다. 근데 똥꾸녀 끝자락에서 뭔가 키스틱이 키스에스 초콜릿에 있는 끈앞을 종이 마냥 엉덩이 끝자락에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두 개가요. 꼬리표가 먼저요. 그래서 힘을 확 줘가지고 똥을 엄청나게 많이 쌌습니다. 근데 그 비닐 똥덩어리 사이 비닐캡 안에 그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물로 씻어서 툴툴 털어보니까 최신형 스마트폰과 스마트 시계가 있는 겁니다. 뭐 그게 꿈이니까 망정이지, 꿈이 아니었으면 당연히 똥으로 배출되지 않았겠죠. 아마 맹장 쪽이나 아니면은 어디 쪽 공간에 처박혀서 병원에 갈 만큼 복덩아리를 했겠지만요. 근데 이건 꿈 아닙니까?
아무튼 한고득 쌓아둔 똥덩어리에서 비닐캡에 씌워져 있는 그 똥을 진짜 맨손으로 집어가지고요, 진짜 물로 깨끗이 씻어서 그 비닐 포장 뜯어보니까 최신형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시계를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간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꿈부터는 좀 찜찜했습니다. 뭐였냐면은 어느 어둑한 아파트 단지 내에 여자가 개 여러 마리를 키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함께 간 지인과 그 광경을 본 후 그 아파트 단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제가 꾼 꿈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어느덧 오전 11시, 아침 따사로운 햇살이 제 눈을 강타하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양치질을 하고 그리고 세수를 하면서 세면대 위에 있는 거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똥꿈을 꿨는데 오늘 로또를 한번 하러 가야 되나? 아니면 연금 복권을 그냥 믿고 의심하지 않고 꿋꿋이 계속 갖고 있어야 되나? 왠지 좋은 꿈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떼부자가 될 수 있는 꿈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예인들도 참 많이 봤고 똥꿈을 꿔서 그 안에 또 스마트 최신 폰을 찾는 그런 꿈을 꾸었기에 이번엔 그래도 연금복권 1등 되잖아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린 게 하나 있었다면 마지막 꿈자리가 좀 안 좋았습니다. 개들끼리 나오는 꿈이라, 왜 개가 꿈에 나오면 개 꿈이라면서 뭐 사람들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염려도 되고 말이죠. 아무튼 월요일 눈부신 햇살 맞으면서 어머니를 여동생한테 또 픽업을 해드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따뜻한 햇살을 맞이하니까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군대 있을 때, 훈련했을 때부터 그게 습관화가 된 거였는데, 훈련하는 중간에도 비가 그치고 갑자기 해가 쨍쨍 뜰 때 조교님한테 말해서 훈련소 막사에 들어가서 빨래를 밖에다가 펼쳐놓고 빨래다에다가 빨래를 걸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참 눈부신 햇살 맞으니 세탁기를 돌리고 싶어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탁기에다가 겨울 이불 빨래를 넣고 세탁기를 돌렸죠. 그리고 오랜만에 그 날이 따뜻해서 그런 걸까요? 겉옷에 걸쳐 입었던 두터운 겨울 속 안으로 땀이 송골송골 맺힌 것 때문에 옷을 바로 그 자리에서 다 홀로 털어서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알몸으로 집안을 배회하고 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알몸으로 앉아 있습니다. 글쎄요, 햇살이 한가득 들어왔을 때 그 햇살 한가득 품고 싶어서 지붕 작은 구멍 안 사이로 햇살이 파고 들어올 때 알몸으로 햇빛을 맞고 한 5분 10분 이렇게 서 있었던 적이 있었네요. 오늘은 또 특히나 좀 많이 따뜻했어요. 미세먼지가 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해서요. 여러분, 이상한 야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홀로 살 수 있는 집 안 공간에 저는요, 만약에 저 혼자만이 사는 공간이 진짜로 살게 된다면요, 저는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맨몸 알몸으로 방 안 곳곳 돌아다니거나 밥을 먹거나 똥을 싸거나 TV를 보거나 자기 위로를 하거나 혹은 밤에 잠이 들 때도 저는 알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옷 매장에 가더라도 털 복실복실한 수면 타올 같은 가운 같은 거를 색깔별로 다 사서요, 집에서만 그것만 입고 다니고 싶어요. 그게 제 작은 소망 아닌 로망 아닌 꿈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집에서 같이 알몸으로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왠지 좀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뭔가 거추장스럽지 않게 걸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 자유분방한 마음이 참 왠지 좀 이상 야릇하면서 좀 명 감정이 생기잖아요. 아무튼 오늘 그렇게 알몸으로 집안을 맴돌고 또 맴돌았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일은 세탁기에다가 겨울 이불 빨래를 빨았고요. 어머니 여동생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똥꿈 때문에라도 로또를 사러 로또 하러 가는 그 길거리를 걸을 뻔했었네요. 괜찮습니다.
지금 제 주머니 안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한 장과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샀었던 연금 복권 6장이 거의 잠들어 있으니까요. 한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어머니께서 꿈속에서 이런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외가댁 분들하고 같이 오붓하게 하하호호 앉아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같이 꿈속에 나타나셨다고요. 그 꿈속에 조상이 나타났다는 건 좋은 꿈이라고 한다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월요일 첫날부터 꿈속에서 똥을 손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심지어 그 똥을 싼 똥을 끄집어내서 그 똥 안에 펼쳐진 최신형 스마트폰과 최신형 스마트 시계를 발견한 저의 이 꿈은 왠지 일확천금,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의심하지 않고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이렇게 월요일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제 생에 근데 말이죠, 꿈속에서 똥도 밟아보았고 똥도 먹어보았고, 심지어 재래식 변수에 빠져본 적이 있어서 로또를 그때그때 해본 적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거의 당첨되지 않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지갑 안에 돈 10,000원짜리 한 장과 지난 토요일에 한 연금 복권 6장에 희망을 걸어볼까 합니다. 이번엔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꾸만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연금 복권이 7등 2장씩 해서 계속 당첨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 장 당첨되었고, 이번에는 혹시라도 모르는 마음에 목요일 연금 복권 당첨 그 날만을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순간이 저한테 찾아온다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공개할 겁니다. 진짜로요. 남들은 자신이 복권이 당첨되고 그러면 가족들한테조차도 함부로 말하거나 토론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혼자 죽을 때까지 묻고 가라는데 저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연금 복권 1등 당첨되는 그 순간 저는 멋지게 검정색 수트 하나 끝까지 깨끗하게 차려입고요, 그리고 맛있는 정종술 하나와 아버지가 늘 즐겨 드셨던 순대와 간, 그리고 번더기 통조림 한 캔을 들고서 아버지가 모셔드렸던 벽제 납골 그곳에 가서 아버지한테 맛있는 술 한잔 기울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쯤에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를 건너, 바다를 건너 제주도에 가서 도라르방의 코도 한번 만져보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이거는 솔직히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하면은 한라산 아닙니까? 한라산 천지에 올라가서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크게 외쳐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산자락을 내려와서 어머니가 그렇게 그토록 먹고 싶었다던 제주도 갈치조림, 갈치구이 원 없이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생 처음 호텔이라는 곳에서도 어머니와 함께 따로따로 방을 쓸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호텔에서 진짜 룸서비스도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컴퓨터에 유튜브 컨텐츠로서 제가 그게 입음 큰 편은 아니지만, 장도 그렇게 큰 편도 아니지만 한번 먹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집 근처 가까운 반경 몇 미터 안에 있는 맛있다고 하는 맛집은 아니지만 동네 식당에서 먹는 음식들을 포장해서 제 입맛에 맞게끔만 적당히 먹는 그런 먹방 아닌 먹방도 하고 싶습니다. 얼굴은 아마 안 비춰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뛰어난 외모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도 한번 돈도 좀 있고 그러면 저도 이제 한번 문화생활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연극이나 뭐 뮤지컬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랜만에 이른 아침, 예전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했었던 조조 할인 영화 구경하러 극장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찾아 나서 볼까 합니다. 이제 짝사랑이 이제 절대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진정한 사랑을 꿈꾸면서요. 그렇게 사랑도 한번 키워 나가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주변이나 아는 사람들 몇몇은 없지만 그렇다고 중매나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얽매여서 하는 그런 사랑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겁이 너무 많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또 용기도 없고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 아마 운전면허증 따도 된다는데 저는 운전하는 거 솔직히 겁이 나고 무섭더라고요. 그렇다고 누가 몰아다 주는 그런 차를 타고 싶은 마음 그렇게까지 크게 훌륭하게 성공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직은 이렇게까지 꿈 얘기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말이죠. 그죠? 아직은 이 똥꿈 하나 꿨다는 것 때문에 제가 과연 연금복권 1등 당첨돼서 20여 년 동안 돈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지 그게 좀 의심하고 싶진 않은데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똥꿈 저한테는 지저분하지 않은 이렇게 황금색으로 총연한 그런 똥꿈이었길 바라봅니다. 3월의 두 번째 주 시작입니다. 또한 저한테는 공과금이라는 두려움이 또 찾아올 그날이기도 하고요. 돈 걱정하는 공포와 무서움에 해방되고 싶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내일이 있을까요? 내일의 걱정이 없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돈 걱정에 긴긴 한숨을 내쉬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게 되어버린 고통스러운 나날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돈 한 다발 무대기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저는 말이죠. 돈 걱정에 긴긴 한숨을 내쉬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게 되어버린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요. 초점 흐린 눈빛으로 어딘가를 자꾸 응시하시거나 때로는 자신이 즐겨 드시는 드라마에 빠져 보시다가도 어딘가를 한 켠을 멍하니 응시하면서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보면요. 좀 죄송스럽고 좀 미안하더라고요. 어두운 밤에 잠자는 방법을 잃어버린 영혼처럼 그런 어머니를 지켜보는 저는 마음이 아프고 아픕니다. 그럼에도 더 이상 저도 두 눈을 깊게 감고 푹 잠을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하루에 한 4시간? 3시간 겨우 이렇게 눈치잠을 잡니다. 눈칫밥 먹듯이요. 그때마다 일어나서 그날 해야 할 유튜브 컨텐츠들을 자료를 수집하고요. 또 그 전날 유튜브 업로드 했던 거에 대한 알리고즘에 걸리게끔 하는 해시태그 샤브를 하면서 문구들을 작성해 올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하실 때 업로드 할 때 진짜 질적으로 양적으로 참 좋아야 되는데 저는 다양한 양의 컨텐츠로 획수를 늘려가면서 무분별하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루는 8개, 하루는 또 10개.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에 되고 꾸준하게 제가 그 영상들을 체크해 보면요. 아직까지는 조회수가 제로이거나 때로는 1명이거나 때로는 2명이거나 이런 게 전부더라고요. 그렇다고 구독자가 좀 늘어서 광고 수익 좀 날 수 있을 뻔 했는데 광고 수익도 아직 잘 나질 않더라고요. 광고 수익만이라도 한 달에 50만원이든 뭐 100만원에도 좀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돈 걱정 없이 살 텐데 말이죠. 참 돈 걱정 없이 살 그날이 지금 당장 펼쳐졌으면 합니다. 오늘 꾼 똥꿈을 꾼 것 때문에라도요. 똥꿈. 월요일 아침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편함성에 쌓여만 가는 공과금 고지서들입니다. 아니, 돈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이른 아침이 제일 싫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녘에 말이죠. 저는 잠 못 이루고 유튜브 업로드를 하거나 유튜브 컨텐츠를 찾아 헤매며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창가에 비치는 붉은 네온사인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는 통곡 아닌 통곡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 방에 있었던 문고리를 붙잡고서 아버지한테 하염없이 하소연하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한테도 빌어보았고요. 돌아가신 아버지께도 기도해 보았고, 온화한 미소 가득한 달님이 가끔 비춰질 때면 두 손 모았고,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면서도 찡긋이 속삭여 보았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복권 한 번만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유튜브라는 것을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절실한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진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망의 빛이자 기회의 땅으로 가는 큰 힘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후원 좀 부탁합니다. 돈 걱정 없이 살아갈 그날이 올 때까지 고군부터하는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난의 굴레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저에게 후원과 구독 혹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은 똥꿈꾼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똥꿈꾼날에 대한 자료수집 사진을 조사하다 보니까요, 똥꿈을 꾸거나 똥을 먹어보거나 똥을 밟거나 똥 한 것 변기에 빠지거나 그러면은 진짜 대박나는 운수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운수가 과연 맞아떨어져서 찾아올까요? 저는 진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시황찬란하게 흥청망청 돈 쓰고 살고 싶지 않고요. 올해 내 나이가 42살입니다. 42살에 20년 동안 연금복권 1등 당첨 금액 받는다면 제 나이 62세 때까지는 돈 걱정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금복권이 20년 동안이니까 제 나이 62세가 될 때쯤엔 연금복권도 이제 곧 당첨 금액도 끝날 테고, 61세 이후부터는 나라에서 뭐 연금이 나온다니까 그거라도 받아먹고 살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 제 코 앞에 닥친 공과금과 그리고 과도하게 측정되어 나오는 보험료에 대해서 어떻게 되든 헤쳐나갈 수 있는 판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절실한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망이 빛이자 기회의 땅으로 가는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돈 걱정 없이 살아갈 그날이 올 때까지 고군분투하는 저와 함께 이 가난을 이겨내고 또 가난의 굴레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그 날을 꿈꿔보면서요, 여러분도 함께 저와 함께 그 길을 걷고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또 이른 아침부터요, 휴대폰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통신사에다 전화를 해서 제일 싼 요금제로 휴대폰 요금제를 변경했습니다. 이 휴대폰 요금도 너무 만만치 않아서요, 통장의 돈은 진짜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직장도 알바자도 변변찮게 구할 수도 없고요. 또 왜 그렇게 나이 제한을 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똥꿈을 꿨기 때문에, 똥꿈을 꾸었으니까, 똥꿈 때문이라도 이렇게 돈 걱정 없이 살아갈 그날을 꿈꿔보면서요,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연금복권 1등 당첨자의 주인공이 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저에게 희망의 빛이자 기회의 땅으로 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혹은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좀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윤호의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윤호가 똥꿈을 꾼 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